제의례는 조상의 제사 지내는 의식 절차로서 제사란 보본 의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에 보답을 하는 그런 행위의식이 바로 제의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신 조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이로써 모시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를 다하기 위함이며 그 효도를 살아계신 조상 섬기듯이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지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의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종신기행, 즉 평생을 지내며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조상의 기일만이라도 보은의 뜻으로 정성을 다해 예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제의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중제의라 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초우제서부터 탈상, 길제까지 모두 9차례의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에서 지내는 가묘제의가 있습니다. 그 가묘제의는 처음에 시제로서 시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서에 보면 여시제 제의라 하여 모든 제사는 시제의 절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제를 지내는 집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제를 표준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추나 추동 매 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시제는 1년에 4번을 지내기 때문에 사시제라고도 합니다. 요사이 10월 달에 조상 산수 앞에서 날짜를 받아 지내는 제사를 시제 혹은 시안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수 앞에서 지내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으로서 세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조제입니다. 시조제는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것으로 매년 동짓날에 지내는데 동지는 양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조제는 5대조 이상 2세까지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로 매년 입춘에 지내고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일제사입니다. 기일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이 기일제사입니다. 그것은 대개 고조 부모까지 지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또는 예제라고 하여 아버지의 생신 또는 자기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음은 차례라고 하여 명절에 지내는데 요사이는 설날이나 한식, 한가위에 지내며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냅니다. 다음은 세일사로 5대조 이상의 직계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로 그 조상이 묻히신 묘지에서 10월 달에 날짜를 골라 지내는 제사로 1년에 한 번 지낸다는 의미로 세일사라고 합니다. 끝으로 산신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산신제는 자기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의 신에게 그 묘지를 잘 보호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상의 묘지에 제사를 먼저 지낸 후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지내는 기일제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제의라는 뜻으로 약칭 기제라고 합니다. 기제의 대상은 부모부터 고조 부모까지 4대를 모십니다. 이는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배울 수 있는 조상이 고조 부모까지인 점으로 미루어 4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한 인정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기제는 원칙적으로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내며 그냥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살아계실 때도 내외부는 함께 모셨으므로 기재도 배우자는 함께 지내는 것이 인정에 맞습니다. 예서에 제사 지내는 시간을 돌아가신 날의 궐명, 즉 먼동이 틀 때 시작해 제일명, 밝아올 때 끝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그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 새벽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생활 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 날에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만일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어느 시간에 지내든지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제일이 되면 전날부터 기제에 참례할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그 조상만을 기려야 합니다. 이를 일러 제기라고 하고 기제 지낼 장소를 깨끗하게 쓸고 닦는 일을 쇠소정침, 주인이 만일 신주가 없을 경우 목욕 제기를 하고 단정한 자세로 지방과 충문을 쓰는 것을 제주수축, 그리고 제2기구를 배설하는데 진설도를 참고해 제자리에 벌리는 것을 설위진기라 합니다. 요사이 제사를 교자상에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자상 기성품은 가로가 4자, 세로가 2자 8치밖에 되지 않으므로 제수 진설을 격식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상 위에 쉰이를 모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제상 뒤에 의자를 놓고 방석을 깔든지 하여 그 위에 쉰이를 모셔야 합니다. 또 어떻게 조상을 밥상 위에 모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제수를 조리해 제사 지낼 장소의 서남쪽에 대상을 놓고 그 위에 준비된 제수를 대기시키며 제상에 올리는 순서에 따라 식어서는 안 될 음식을 식지 않게 하는 척기구찬의 손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예복으로 바꾸어 입고 손을 씻은 다음 정한 자리에 공수 자세로 섭니다. 이를 변복설입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중앙자리 동쪽에 서는데 쉰이에 가까운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서고 여자는 중앙자리 서쪽에 서는데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섭니다. 제사에 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쪽을 비워두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어두우면 동서집사가 초에 불을 켜는데 이를 점촉이라고 하며 동서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과 주부가 해도 무방합니다. 서쪽에 있는 초는 아버지가 계신 쪽이기 때문에 남자가, 동쪽에 있는 초는 어머니가 계신 쪽이기 때문에 여자가 불을 밝힙니다. 현대에는 초를 의식으로 간주해 어둡지 않아도 불을 켭니다.
다음은 설 소가 주찬으로 식어도 되는 음식을 제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땅이 내는 음식, 즉 지산이라 하여 과일, 채소, 곡식 등으로 된 음식은 주부가 여자 집사의 보조를 받아서 제상에 올리고, 하늘이 내는 음식, 즉 천산이라 하여 생선이나 고기 등은 주인이 남자 집사의 도움을 받아 올립니다. 그 진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상의 제일 남쪽에 과실 전부를 올리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조율시라고 해서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대로 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율시로 놓는 이유 중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임금이고, 밤은 한 송이에 세 톨이 들었으니까 정승이고, 감은 씨가 6이니 육판서고, 배는 씨가 많으니까 그 아래 벼슬 아치다 하여 벼슬 순서대로 올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만일 대추가 임금을 상징한다면 신하나 백성의 제사에는 대추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서에는 동쪽에는 대추, 서쪽에는 밤이라 하는 동조 서율이라는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혼인례에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패백을 해갈 때 대추와 밤을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대추는 빨간색이라 아침 일찍 뜨는 태양을 상징하여 동쪽이며, 밤은 글자 자체가 선역서 밑에 나무 목자를 했으니 서쪽이며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빨간색의 과실은 빨간 대추가 있는 동쪽에서부터 차리고, 흰색의 과실은 밤이 있는 서쪽부터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과실은 접시의 수를 짝수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실이 땅에서 나는 음식, 즉 지산이므로 땅은 음을 상징하고 음수는 짝수이므로 제상에 올리는 접시의 수는 짝수가 되어야 도리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도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면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것은 벗기지 않고 그대로 놓습니다. 과실이 다 올라가면 네 번째 열에 포와 조기를 올립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조기 대신 새우젓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같은 바다에서 나는 생선젓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도 된다 하겠습니다. 포와 생선젓 사이에 나물과 나박김치, 간장을 올립니다. 흔히들 좌포우해라는 말을 하는데 제의례에서는 좌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좌포우해 대신에 서포동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서쪽에 포를 놓고 동쪽에 생선젓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쉰이 앞에 제1열에 시접을 넣고 고위, 즉 남자 조상의 잔반을 서쪽에 놓고 여자 조상의 잔반을 동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자 조상의 잔반 동쪽에 초접을 놓습니다. 이 초는 옛날 어른들이 건강식으로 잡수셨던 것 같습니다. 제상 앞에 차리는 주가, 그것은 술상입니다. 주가 위에는 주전자, 술병, 현주병, 퇴주기를 놓습니다. 여기서 현주란 정화수를 말합니다. 정화수는 제상에 올리지 않지만 옛날에 술이 생기기 전에는 정화수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정화수를 준비해서 제사에 정성을 다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 뇌주 잠반은 서쪽 소탁 위에 놓습니다. 그 이유는 서쪽에 있는 집사가 들고 놓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모든 참례자가 가묘 앞에 서고 금이 현고 학생부분 법이지신 현고 학생부분 신주 경비유인 경주 최씨 신유 출취정친 공신전원 주인이 그날의 제2대상 신주를 받들고 정침으로 돌아와 소탁 위에 모셨다가 주인이 교의 위에 정한 자리에 다시 모십니다. 지방이면 이때 교의에 붙여 모시고 사진을 모실 것이면 정한 자리에 모시며 신주라면 주인이 덮개를 열고 주인이 남자 조상의 신주덮개를 벗기고 주부가 여자 조상의 신주덮개를 벗겨 독좌 좌우에 세우는